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현대 축구는 플레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롱패스보다는 숏패스, 중거리 슈팅보다는 빌드업을 통한 근거리에서의 마무리 슈팅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유로 2024 대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중거리 슛 원더골이 연일 터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2차전 2일차 일정까지 열린 18경기에서 총 47골이 터진 골풍년으로 정말 많은 축구 팬들의 기대를 충족하고 있는 유로 2024 대회인데, 이 47골 중에 덴마크의 모르텐 hjul만이 잉글랜드를 상대로 대회 13번째 중거리 슈팅 득점을 터뜨릴 정도로 많은 중거리 슈팅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전술 전문가 마이클 콕스는 축구 웹진 디 애슬레틱에 기고한 컬럼을 통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때 무회전 프리킥의 달인으로 활약했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프리킥 득점이 줄어든 이유도 확인이 됐습니다. 컬럼의 풀버전을 해석하고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2024 대회 중거리 슈팅 득점 트렌드는 선수들의 좋은 기술과 좋은 공인구의 효과가 맞물렸다라고 정리된 컬럼입니다. 먼저 유로 2024 첫 6일간의 주요 테마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7일차 기록까지 집계를 해드렸고, 이 컬럼은 7일차 경기가 있기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세부 기록은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이번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빠른 템포의 다득점 경기, 훌륭한 경기장 분위기, 또한 약체로 꼽히는 팀들이 경쟁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정말 흥미로운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라면 역시 장거리골, 중거리 슈팅 득점이 많이 터졌다는 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상급 클럽 레벨의 축구에서, 즉 프로리그에서는 원거리 슈팅, 중거리 슈팅이 권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 이번 유럽 챔피언십에서는 6일차까지 나온 42골 중에 12골, 그리고 7일차까지 47골 중에 13골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나온 슈팅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프로리그에서의 득점 비율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 프로 레벨과 클럽 레벨에서는 성공률이 낮은 중거리 슈팅은 지양되는 흐름인 것인지, 그리고 이번 대회에 유독 중거리 슈팅 공격을 통한 성공 횟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텐데, 우선 장거리 그리고 중거리 슈팅 득점이 감소된 부분들은 프리미어리그의 수치를 사용했던 측면에서 그 기록으로 소개가 되다 보니까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중거리 슈팅의 시도와 성공률이 그렇게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경기당 총 슈팅 숫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축구 전술이 고도화되면서 무의미하게 무리하게 슈팅을 남발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서 슈팅하는 빌드업 기반의 축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18야드 거리라고 얘기하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비율과 횟수 전체가 감소한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요. 다만 이 경향성에 대해 몇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통계를 보시면 프리미어리그의 시즌별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 득점 기록인데요. 놀랍게도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득점한 중거리 슈팅 득점 수는 실제로는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선수들의 전체적인 슈팅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그에 비례해서 중거리 슈팅도 줄어들었을 뿐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적절한 순간이라면 18야드 박스 바깥에서도 슈팅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난 두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총 득점 신기록, 즉 전체 득점이 가장 많은 시즌이 되었는데, 이 기록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중거리 슈팅이 뚜렷하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전체 득점이 늘어나면서 중거리 슈팅도 함께 늘어났다는 것이죠. 실제로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득점한 골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시즌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프리미어리그 출범 초기에는 22개 팀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20개 팀을 기반으로 전체 득점수와 중거리 슈팅 득점수를 조정을 한 기록으로 그래프를 만든 겁니다. 역대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즌당 평균 147골이 페널티 박스 밖에서 나온 슈팅으로,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이 됐다고 하는데, 지난 2023-2024 시즌 같은 경우에는 143골의 중거리 슈팅 득점이 나왔으니까 역대 평균 기록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죠. 9개월 동안 펼쳐진 시즌 동안 그 미세한 차이가 만약 느껴졌다고 한다면, 몇 골이 줄어들었으니까 정말 매우 영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표가 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거리 슈팅이 최근 들어 한 30여 년의 시간을 두고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거리 슈팅 시도가 물론 줄어들었고 득점한 골에 대비 비율도 낮아진 것은 맞지만 단순히 리그 전체적으로 이달의 골을 경쟁하는 그런 이제 원더골을 경쟁하는 과정에서 중거리 슈팅 득점이 좀 전체로 줄어들고 있고 많이 보기 어려워졌다, 희귀해졌다 이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필요한 순간에는 여전히 중거리 슈팅이 시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흔히 축구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슈팅이 성공률로 인해서 줄어들었느냐, 특히 중요한 부분이 기대 득점 기록이 나오면서 골문과의 거리가 멀수록 이제 득점 성공 확률, 기대 득점 기록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구에서도 이런 분석 기술이 도입된 이후에는 3점 슛이라든지 중장거리 슈팅이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확률이 떨어지니까 줄이자,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기록 기반 분석이 나오기 이전부터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슈팅 거리는 수십 년 동안 줄어들어 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표가 1966년 월드컵 결승전에 잉글랜드와 서독이 펼쳤을 때의 경기 기록인데 1960년대의 경기를 보시면 슈팅 맵을 보세요.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에 그것도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슈팅을 때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슈팅 자체를 엄청 시도하는 축구였어요. 잉글랜드가 40개의 슈팅, 서독이 37개의 슈팅을 때리는 등 한 경기에만 77회의 슈팅이 나왔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다만 그 슈팅이 골문 안으로 제대로 날아가지 못했죠. 굉장히 경악스러운 기록인데요. 이런 낭비되는 슈팅이 최근 축구 경향에는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다. 이런 줄어듦은 사실 축구 진화의 과정 속에 일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1966년 월드컵 이후 이제 월드컵의 골당 슈팅 수 데이터를 보면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경기 접근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맞다. 그리고 이는 일반적으로 슈팅 거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거보다 골당 슈팅 수가 줄어들었다. 예전에 이제 1960년대, 70년대는 14개에서 15개 정도의 슈팅을 때려서 한 골이 나왔는데 1980년대, 90년대에는 12개로 이제 줄어들었고 2000년대까지도 큰 변화가 없다가 2020년대에 와서는 10개의 슈팅당 한 골이 나올 정도로 슈팅의 정확성이 높아졌다. 그것은 선수들의 기술과 전술적인 부분이 향상되는 것도 있지만 슈팅 거리가 짧아졌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런 분석 기술을 사용한다면 분명히 축구가 더 고도화되고 있고 중거리 슈팅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왜 유로 2024 대회에서는 유독 중거리 슈팅이 많이 나오고 있느냐. 우선 유로 2024 대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역대 다른 메이저 대회와 비교했을 때는 표본이 적다라는 점을 이제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대회 개막 일주일 동안 이제 18경기에서 47골이 나왔는데 그중 13골의 중거리 슈팅 득점이 나온 것은 지금까지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높은 비율이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박스 밖에서 이번 유로 2024 대회의 득점, 중거리 슈팅 득점의 성격을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할 몇 가지 장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통계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와 폴란드의 경기에서 코디 학포가 기록했던 동점골이라든지 슬로베니아와 덴마크의 경기에서 에릭 얀자가 넣은 동점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거리 슈팅 득점이긴 하지만 굴절이 심했기 때문에 슈팅이 좋았다, 슈팅 기술이 좋았다라고 보기보다는 행운이 좀 따랐던 골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튀르키예가 조지아에 3대1로 이겼을 때 후반 추가 시간 7분에 악토르코올루 선수가 이제 세기골, 3대1의 세기골 넣었을 때도 중거리 슈팅이기는 했는데 이때는 이제 조지아 골키퍼 마마르다시빌리가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전진해 있었기 때문에 골문을 비운 상태에서 먼 거리 슈팅을 때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엄밀하게 따지면 제대로 된 중거리 슈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13골 중에 3골은 사실 중거리 슈팅의 정확한 기록에서 빼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스코틀랜드와의 경기에서 5대1로 승리했던 독일의 개막전 2골도 물론 박스 바깥에서 터지기는 했지만 각각 19야드, 20야드, 그러니까 페널티 에어리어 앞에 서클 지역에서 터졌기 때문에 완벽한 의미에서는 중거리 슈팅이라고 이제 매겨지지 않는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골들까지 빠진다면 이제 8골 정도가 실제로 이번 대회에 나온 확실한 중거리 슈팅 득점이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거리 슈팅이 워낙 멋지게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를 3대0으로 꺾었을 때 그리고 튀르키예가 이제 조지아와의 경기에 기록했을 때 나왔던 이 2골 등은 매우 훌륭한 중거리 슈팅 골이었고 또한 흥미로웠던 게 공의 궤적이 아주 깔끔했다라는 점인데요. 즉 역대 이런 국제대회들의 경향을 보더라도 이번 대회에 유독 수준 높은 중거리 슈팅이 많은 건 사실이다. 몇몇 중거리 슈팅의 기록들을 뺀다고 하더라도 성공된 슈팅의 질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질 좋은 중거리 슈팅이 늘어난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 중거리 슈팅은 직선으로 날아가면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는 정말 가마차기 기술, 중거리 슈팅의 정석대로 들어간 골들이 많았다. 예리하게 휘어지거나 구부러지면서 들어간 골이 많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슈팅은 요행이나 운이 따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슈팅 기술, 확실하게 준비된 기술이 발휘된 슈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현대 축구에서 진화의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수들의 슈팅 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이죠. 프리미어리그의 시즌당 페널티 박스 밖 중거리 슈팅 득점 그래프를 다시 돌아가 보면요. 프리미어리그 역대 가장 많은 중거리 슈팅이 나왔던 때가 2006-2007 시즌과 2007-2008 시즌입니다. 그리고 한 시즌 최다 중거리 슈팅 득점이 나왔던 게 2007-2008 시즌으로 무려 191골의 중거리 슈팅 득점이 나왔는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전성시대를 열기 시작한 때이고 이 호날두 선수가 다양한 거리와 각도에서 수많은 골을 넣으면서 재미를 봤던 두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제 중거리 슈팅의 득점 전체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늘어난 이유가 호날두 한 명만으로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호날두가 당시에 어떤 형태로 장거리, 중거리 골을 넣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대체로 당시에 호날두 선수는 지금처럼 가마차기를 한 게 아니라 공이 뚝 떨어지거나 가로지르거나 위쪽을 깎아차는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공을 차는 경향이 있었다. 후속 동작 없이 공을 끊어차는 무회전 프리킥을 때렸다는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이런 경향성을 보였던 슈팅이 일부 시기에만 나왔는데요. 이거는 당시의 공인구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공인구가 만들어진 형태, 공의 특성이 공을 찼을 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궤적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2008년에 포츠머스와의 경기에서 넣었던 호날두 선수의 골은 호날두 로켓이라는 별명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마구처럼 날아갔던 골이고요. 또 볼턴과의 경기도 비슷한 프리킥을 넣으면서 정기적으로 이런 무회전 프리킥을 잘 성공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공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솟아오르고 갑자기 뚝 떨어지는 마구의 움직임을 보였고 무작위적인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실제 공을 찬 선수도 공이 어떻게 날아갈지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만 일정 경향의 패턴을 찾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로 갈지 예측하지 못하지만 골대 안으로 뚝 떨어지게 호날두 선수가 차는 기술을 발명해냈다는 것이죠. 당시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코멘테이터였던 앤디 그레이는 맨유와 볼턴의 경기를 해설할 때 공이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다. 공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로 올라갔다가 움직이고 꺾이고 구부러지기를 반복한다. 공만 한번 보세요. 리플레이를 보면서 이 공 정말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게 뭐 요행이 아니라 특정 선수들, 특히 호날두 선수가 이걸 잘 찼기 때문에 호날두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호날두 선수가 당시에 공을 지배했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호날두의 커리어의 또 골 득점 통계와 프리킥 통계를 보면은 공인구가 바뀔 때마다 그 공에 따라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의 특징이 바뀌었기 때문에 호날두는 당시에 보여줬던 무회전 프리킥의 능력을 거의 잃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샀던 방식으로 지금의 공을 차면 그런 효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호날두가 한동안은 공이 바뀌었지만 같은 방식으로 무회전 프리킥 기술을 사용했는데 성공률이 매우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포르투갈이 스페인과 3대3으로 비길 때 호날두 선수가 넣었던 프리킥은 이전 메뉴 시절에 보여줬던 무회전 프리킥 방식이 아니라 가마차기 슈팅, 전통적인 일반적인 형태의 프리킥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시대의 최고의 프리키커로는 사우스햄튼 출신으로 현재는 웨스트햄에서 뛰고 있는 잉글랜드의 워드 프로즈를 꺾게 되는데 워드 프로즈의 프리킥 방식, 슈팅 방식도 데이비드 베컴과 같은 이제 가마차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의 특성의 변화로 인해 맨유 시절의 호날두라든지 혹은 첼시 시절의 디디에 드로그바가 선호했던 무회전 프리킥을 차는 선수가 사라졌다. 주니뉴 페르난도 감독도 그렇죠. 지금은 그런 프리킥을 차는 선수도 없다. 그 이유가 그게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공인구는 그런 궤적으로 날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로 2024도 새로운 공인구가 나왔는데요. 이번 공인구도 정말 잘 만들어진 공이고 무엇보다 이런 불예측성이 아니라 선수들이 의도한 슈팅 기술에 맞게 공이 날아가도록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거리 슈팅이 잘 나오고 있다. 바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로 2024의 공인구는 공중에 올라갔을 때 빠르게 날아가지만 이전 시대와 다름없이 차는 대로 의도대로 공이 움직이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핵심은 공이 올바른 방식으로 움직인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발등으로 공을 말아서 이제 감아서 차면 부드러운 궤적으로 날아가고 가로질러서 발등이나 발 바깥쪽으로 아웃프론트로 차면 휘어지면서 더 극적인 움직임을 연출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골키퍼를 어떻게 제끼고 어떻게 속일지에 대한 다양한 그 규지를 본인이 의도한 대로 공을 연결할 수 있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원더골들이 그런 방식들로 나왔다는 거예요. 불예측성의 슈팅이 아니라 루마니아의 니콜라이 스탄치우가 찼던 공도 뒤로 빼준 공을 스핀을 이용해서 감아 때리면서 뚝 떨어지게 공이 돌아가면서
골키퍼를 피해서 먼 구석으로 빠지게 찬 것입니다. 무회전 킥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르다 귤레르의 조지아전 골은 왼발로, 스탄치오다는 왼발로 찼지만 비슷하게 역시 감아서 돌아가면서 차게 한 것이죠. 물론 이렇게 감아 차는 것뿐 아니라 깎아서 역스핀이 걸리게 차는 선수도 있는데, 튀르키예의 조지아전 선제골의 주인공인 밀디르도 상단 구석으로 찰 때 이제 바깥쪽으로 휘어 들어가게 감아차기가 아니라 이제 꺾어 차서 스핀을 먹인 슈팅으로 들어갔었고, 알바니아와의 경기에 이탈리아의 니콜로 바렐라가 때린 슈팅도 오른발로 꺾어 차면서 니어 포스트를 노린 이제 중거리 슈팅을 역스핀을 먹여서 때렸던 것이죠. 이런 의도대로 공이 날아가는 경향성이 바로 이전에 호날두 시대의 원더골과는 다른 노린 슈팅이 정확하게 이어지는 상황이다. 선수들의 슈팅 능력을 더욱더 잘 살려주는 좋은 공인구의 효과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의 발전은 아마 앞으로 다른 프로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더 많은 중거리 슈팅 득점 성공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장거리골의 증가는 이러한 공의 차이, 특히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나왔던 그 공이 선수들이 공을 찼을 때 갑자기 이상하게 날아가고 쭉 날아가고 탱탱볼 같은 느낌을 줬다면, 이 문제를 이제 인지한 공 제작 업체들과 피파가 조금 더 선수들의 기술, 선수들이 노리는 대로 정확한 기술이 발휘될 수 있는 공을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 끝에 이번 유로 2024 대회는 정말 좋은 공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또 선수들도 점점 더 좋은 슈팅 기술이 나오고 있고, 훌륭한 기술이 훌륭한 공으로 인해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유로 2024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 계속해서 축구계가 노력하고 있는 공격적인 축구, 또 이제 많은 골이 나오는 흥미진진한 축구를 추구하면서 이번 대회 정말 연일 매경기 재미있는 축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제 개최국으로서 2연승을 거두면서 16강에 안착을 했고, 스페인도 크로아티아전 3대0 완승에 이어 이탈리아전 1대0 승리로 조 1위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황인데요. 남은 2차전 6경기가 또 이어집니다. 6월 21일 밤 10시에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의 경기를 시작으로 6월 22일 새벽 4시에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빅매치도 있고, 또 돌풍의 팀 튀르키예와 우승 후보 포르투갈이 6월 23일 일요일 새벽 1시에 맞대결, 탈락 위기에 놓여있는 벨기에가 또 다른 돌풍의 팀 루마니아와 6월 23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조별리그 일정이 끝나고 16강전부터는 거의 매경기 정말 결승전급의 치열한 빅매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유럽 축구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유로 2024 대회의 모든 소식과 또 깊이 있는 분석,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